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서저리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수술 영상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68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사실 상하악의 양측 부치부가 치아가 이렇게 프랙처 되면서 미싱돼서 이쪽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시기를 원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내원 당시에는 주소는 치아가 부러진 것은 17번 치아하고 26번 치아, 즉 두 개의 치아가 뿌리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원하시기는 일단 오른쪽을 먼저 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7번 치아도 썩 좋지는 않고, 하지만 일단 그쪽으로는 28번 치아도 있어 조금 저작이 가능해서 상악 우측 부위를 먼저 하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중에 CT를 보여드리겠지만 17번에 남아있는 루트레스를 제거하고 에이오스 콜라겐을 통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원카스 키트를 통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동시에 사이너스 리프트를 시행하고자 그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16번 부위인데요. 16번 부위는 발치하신 지가 오래돼서 힐드릿지 상태이고요. 여기서도 보면 뒤에 17번 부위에 루트가 남아있는 부분에 알베올라본이 많이 파괴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보면 특히 버칼 같은 경우 루트레스트 옆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치조골이 손실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치 시의 임상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진에서 보면 17번 치아가 루트레스트가 남아 있고요. 17번 치아의 루트레스트를 전부 제거하고 그래뉴레이션 티슈를 전부 제거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발치 와중에 버칼 쪽으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일부 약간 퍼포레이션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뭐 리페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에이오스 콜라겐을 쓴다 그러면 콜라네이트 본을 쓰는 경우에는 파티큘레이트 본과 달라서 실질적으로 상악동 내로 고리식자가 이렇게 들어갈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에이오스 콜라겐을 저희가 많이 사용해 본 결과 조직 반응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특별한 리페어 없이 그대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바깥쪽에 이제 그 구강 내 쪽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한 콜라겐 멤브레인 쓰지는 않고 그냥 에이오스 콜라겐만 이용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하고 약 9일 후에 발사를 한 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고 약 일주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 2달 정도 경과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파노라마상에서 사이너스 내에 뭐 특별한 염증 소견이라든가 환자분도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요. 약 6개월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하고, CT를 저희가 보시게 되면 뭐 16번 부위는 저희가 특별한 걸 건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부위에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버컬 쪽에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일부 퍼포레이션이 있었지만 사이너스 멤브레인 자체가 상당히 힐링이 잘 돼서 특별한 염증 소견도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켓 프리저베이션 한 높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에이오스 콜라겐을 이용한 소켓 프리저베이션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가이드 팀과 상의해서 수술 리포트를 만들었는데요. 양쪽 16번과 17번 부위에 KS3 BA의 5.0의 10mm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16번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이너스 플로어의 미니멈한 레지듀얼 본 하이트는 약 3.35mm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아있는 드리링 뎁스를 이제 3mm로 결정을 해서 이니셜 드릴은 2m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 약 5.7mm, 약 6mm 이상 나와서 대략 6mm 정도의 파이널 드릴을 하게 되면 일부 퍼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부위입니다. 17번 부위도 지금 보면 미니멈하게 한 3.92mm, 그래서 역시 잔존고를 3mm로 보고 2mm부터 드릴링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맥시멈 약 4.47mm, 그러니까 대략 한 5mm에서 6mm 정도면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퀀스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잔존고를 3mm로 가정한 상태에서 일단 이니셜 드릴은 직경 2.2회 티스 드릴에 5mm 스토퍼를 이용해서, 즉 2mm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mm부터 시작해서 2.2 다음에 2.8,
그 다음에 3.8 파이널 드릴이 저희 3.8까지 저희가 맥실라고 더군다나 소켓 프리졸루션을 시행한 본이기 때문에 소프트본으로 상정을 하고 파이널 드릴은 우리가 직경 5.0을 심기 위해서 3.8까지 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mm에 2mm까지 드릴링을 한 후에 점진적으로 4mm 스토퍼를 써서 3mm까지, 그 다음에 3mm 스토퍼를 써서 4mm까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너스 플로어로 페네트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수압 거상 후에 본그라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것으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계획하였던 자리에 임플란트가 잘 들어가 있고 상악동 내에도 고리식재가 저희가 에어스 콜라겐을 썼기 때문에 좀 더 돔 쉐입으로 제대로 잘 그라프트가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의 CBCT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부위에 지금 보시면 돔 쉐입으로 본 그라프트 머티리얼, 즉 에이어스 콜라겐이 잘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16번 부위는 이제 발치한 지가 좀 지난 힐링 리치였기 때문에 힐드 리치였기 때문에 ISQ 값은 한 71에서 69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부위입니다. 17번 부위는 지금 보시면 역시 본 그라프트가 잘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도 ISQ 값은 70 정도로 나와서 저희가 비록 에이어스 콜라겐을 이용해서 소켓 프리졸루션을 시행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ISQ 값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수술하고 한 2달 후의 모습이 파노라마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5개월 후에 CBCT 소견입니다. 지금 보시면 16번 부위에 저희가 그라프트를 해놓은 고리식재가 잘 힐링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때 ISQ를 한번 체크했더니 79, 71 비교적 양호해졌고, 그 다음에 17번 부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라프트한 본이 잘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개월 후에 ISQ 값은 80에서 73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서 임프레션을 뜨고 보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ER 타입의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의 파노라마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네, 보철물 구강 내 장착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약 1년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후에 좌측에도 다 시행을 하였는데요. 좌측 수술에 대한 건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년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16번 부위의 CBCT 소견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사이너스 리프트를 해놔서 에이어스 콜라겐 본 자체가 잘 어느 정도 생착이 돼서 제대로 펑션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부위도 1년 3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너스의 크라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에이어스 콜라겐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리프트를 시행한 것에 좋은 결과, 양호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수술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내에 장착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시작을 하고 템플레이트가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적합도를 잘 확인하였고요. 네, 먼저 와이드 타입의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오버라인 뮤코자, 즉 진지바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6번 부위고요. 그 다음에 17번 부위도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오버라인 진지바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조직이 잘 제거가 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지금 티슈 펀치는 제대로 이루어졌고요. 네, 다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제대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폼하게 잘 장착된 걸 확인한 후에 먼저 플래트닝 드릴을 가지고 16번 부위에 본을 플래트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부위입니다. 네, 17번 부위도 같이 본을 플래트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이드 템플레이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고 플래트닝 드릴을 시행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2 7mm 트위스트 드릴에 5mm 스토퍼, 즉 2mm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드릴을 시행을 하고 2mm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하는 단계가 되겠죠.
원카스들이 2.8mm 직경에 7mm의 5mm 스토퍼, 즉 2mm까지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2.8mm 직경의 원카스 드릴이고요. 다음은 3.8mm, 즉 제가 파이널 드릴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던 3.8mm의 7mm 드릴의 5mm 스토퍼를 이용해서 드릴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카스 키트를 쓰기 때문에 사실 2mm만 드릴링하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전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3mm까지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경은 역시 파이널 드릴인 3.8mm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 이제 3mm 스토퍼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서 4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mm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네, 4mm까지 드릴링이기 때문에 뎁스 게이지에 대한 6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mm까지 드릴링했는데 지금 보시면 스토퍼가 템플레이트에 닿지 않기 때문에 사이너스 멤브레인 플로어가 아직 페네트레이션 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mm 스토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5mm까지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mm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했고요. 예, 이제 5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뎁스 게이지로 제거해 보는데 아직 사이너스 플로우가 제대로 페네트레이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mm 스토퍼를 장착하고 6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고 있고요. 예, 뎁스 게이지는 이제 4mm를 장착을 해서 6mm까지 드릴링하고 확인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부 한쪽에서는 약간의 페네트레이션이 됐고 전체적으로 다 뚫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압 거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샬하게 뚫렸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압 거상이 조금은 저항은 있지만 수압 거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수압 거상을 하고 1mm 더 전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 예, 지금 보시면 약간의 저항은 있지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수압 거상에 의해서 올라가고 아스피레이션 했을 때 블러드가 리거지 되면서 음압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너스 플로어가 완전히 페네트레이션 되지는 않았고요. 파샬하게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압 거상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퍼 없이 7mm까지 드릴링을 한다면 보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손상 없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사이너스 캐비티 같은 경우 이와 같이 파샬로 올린 다음에 수압 거상을 일부 미리 시행을 하고 약간의 저항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7mm까지 하고 수압 거상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압 거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스피레이션 했을 때 확실하게 음압이 생기기 때문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손상 없이 우리가 잘 수압 거상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수압 거상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경우에 에이어스 콜라겐을 이용해서 원카스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캐비티 내에 그라프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오스 콜라겐 원통형을 실린더 타입을 이와 같이 좀 가늘게 잘라가지고 메스로 약간 몰딩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해서 컨덴서를 이용해서 캐리어에 놓고 본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콜라게네이트 된 에오스 콜라겐을 쓰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사이너스 내로 밀어넣는 것이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라프트를 마치고 일단 한번 수압을 음압을 줘서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좀 더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한번 고정을 하고요. KS3 5.1 10mm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을 가지고 약 70-80% 정도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요. 예,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핸드렌치를 이용해서 토크렌치로 임플란트의
파이널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네,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상당히 양호해서 지금 30N 이상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옐로우 슬롯을 우리가 원가의 템플릿 잘 맞춰서 뎁스 컨트롤과 함께 헥사 컨트롤 했고요. 예, 그 다음 이제 17번 부위입니다. 역시 2.2 트위스트 드릴 7mm에 5mm 스토퍼를 해서 2mm부터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소켓 프리저베이션 시행한 부위가 되겠는데요. 네, 2.8에 7mm에 역시 5mm 스토퍼, 즉 2mm까지 드릴링을 하고, 네, 3.8에 7mm에 5mm 스토퍼, 역시 2mm까지 해서 드릴 홀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mm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4mm 스토퍼를 장착해서 3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mm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했고요. 네, 3mm 했기 때문에 7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뎁스 게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지금 스토퍼가 템플레이트에 닿지 않아서 아직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 되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3mm 스토퍼입니다. 그래서 4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mm까지 시행했을 때 이제 6mm 스토퍼를 이용해서 볼 때 예, 아직은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네, 그 다음에 2mm 스토퍼, 즉 5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고, 네, 5mm 스토퍼를 이용해서 뎁스 게이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아직은 뚫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이제 1mm 스토퍼, 즉 6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지금 사이너스 플로어가 개통되는 느낌을 조금 손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예,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뎁스 게이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스토퍼가 템플레이트에 잘 닿기 때문에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수압 거상을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cc 시리즈를 가지고 서서히 네, 지금 보시면 블러드가 확실하게 리거지테이션 되면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확실하게 페네트레이션 됐고 음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사이너스 멤브레인 손상 없이 잘 거상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역시 에오스 콜라겐을 이용해서 본 컨덴서로 본 그라프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압 거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좀 아래쪽으로 같이 모이도록 아스피레이션을 시행을 했고요. 네, 역시 KS3 BA 서피스에 5.0의 10mm 임플란트를 수화를 시킨 후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비교적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켓 프리저베이션 시행한 부위에 네, 지금 보시면 네, 임플란트 드라이버와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파이널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네, 예, 양호한 해서 약 30N 이상 충분한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확보되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옐로우 마킹을 통해서 뎁스 컨트롤과 함께 헥사 컨트롤을 했고요. ISQ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으로 연결을 해서 예, 먼저 16번 부위고요. 예, ISQ 71, 69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17번 부위는 70, 70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로 비교적 양호한 ISQ 값을 얻었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장착을 하고 수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ISQ 값이 많이 낮다면 저희들이 이제 힐링 어버트를 장착하지 않고 커버 스크루를 잡은 걸 수도 있지만 예, 큰 문제 없이 다 장착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원카스를 이용해서 하고 에이오스 콜라겐을 이용해서 그라프트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희가 원카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특히 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17번 치아의 루트레스를 제거할 때 사실은 발치화 자체가 상당히 알벨라본이 많이 파괴가 돼 있었고, 실제로 발치를 하면서 제가 느낄 때 그레뉴듈 티슈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일부 천공된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러한 경우에, 사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된 경우에 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무슨 콜라겐 멤브레인 등으로 리페어를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작은 사이즈의 천공이 있는 경우에 에이오스 콜라겐과 같이 콜라게네이트된 본을 사용한다면 특별히 본파 태클이 사이너스 내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잘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천공이 발생을 했지만 발치 시에 실제로 소켓 프리저베이션한 부위가 잘 힐링이 돼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식립도 하고 본그라프트 시행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